안녕하십니까, 키큰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키가 크고 싶은 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오신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영상을 처음 접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의 최종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의 하나의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들과 일부 내용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키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키가 친구들보다 작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키 크는 방법이라는 검색을 해서 제 영상을 보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170 이상 크다, 180 이상 크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친구보다 크다, 친구보다 작다, 내가 내 여자친구보다 크다, 여자친구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키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 키와 상대방의 키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키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키가 결코 최종 키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지금 나보다 10cm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내가 친구보다 20cm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가 크는 과정에서는 굳이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형제 간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180이 넘는데 왜 나는 160일까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최종 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형의 키나 친구들의 키와 여러분들의 키를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 어떤 노력을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두 번째는 부모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안 돼요. 왜냐? 우리 부모님이 키가 작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키가 170, 160 밖에 안 되는데 제가 190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부모님의 키가 작으면 여러분들의 키가 작을 확률이 높아요. 이 뭔 개소리야!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확률이라는 것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키가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키가 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게 확률이 작지만요. 확률이 작으면 어때요?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면 그 확률을 내가 스스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의 부모님의 키는 아버지가 175, 어머니가 160입니다. 저는 192까지 컸어요.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 키를 가지고 자신의 최종 키를 예상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서는 저의 최종 키는 174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192까지 최종적으로 컸고 그 공식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은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례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굳이 부모님 때문에 나는 클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탓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세 번째는 얼마나 클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궁금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키를 가지고 나의 최종 키를 계산해 본다든지, 우리 형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클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성장 클리닉이나 한의원 같은 곳에 찾아가서 뼈 성장 나이를 체크해 본다든지 남은 성장판을 측정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장판이 10%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20cm가 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장판이 50%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cm도 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성장판을 체크하는데 내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만약에 성장 클리닉에서 여러분들의 성장판이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들은 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 그냥 포기하는 거. 두 번째는 그래도 병원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운동요법,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취하는 겁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종키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맞는다는 법도 없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키가 자랄 수 없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네 번째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그만큼 영양분을 몸에 넣어 주어야 되겠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핫 이슈일 거예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건데, 나는 내 친구들보다 왜 뚱뚱할까? 나는 왜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더 뚱뚱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씬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키는 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살을 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내 키가 185에 몸무게가 100kg다. 두 번째는 내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60kg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을 선택하겠죠. 185cm가 되면 몸무게는 100kg가 되든 120kg가 되든 언제든지 60kg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면요. 하지만 내가 나이가 25살이 됐는데 160이 185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다섯 번째는 아침을 꼭 드시라는 겁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와 연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혹은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키가 클 수 있는 순간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없을 때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삼시세끼를 꼭 지킨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기기를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탄산음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가당의 탄산음료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탄산소다를 이야기합니다.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음료들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당분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을 포기하면 키가 크는 것을 포기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때,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아니면 꼭 내가 이 과제를 오늘 마쳐야 될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 잠을 자지 않고 밤늦게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그때는 잠을 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키가 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취미를 물어본다면 대부분 게임이요? 음악 감상이요? 유튜브 보기?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취미 자체가 앉아있는 것들, 내 몸의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취미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이 취미를 꼭 운동과 연관지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 키가 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운동이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도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곤 해요. 학업에 관련된 것들 혹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운동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게임이나 기타 서정적인 그런 취미도 좋지만 몸을 움직이는 운동과 관련된 취미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약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상표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시중에 키에 관련된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약품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것 이외에 키가 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물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고가의 약을 사거나 고가의
치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키가 크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과자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약이 키가 크는데 꼭 도움이 된다라고 광고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것들이 대부분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제품들의 상품성이나 기능들을 제가 폄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꼭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10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차피 이미 틀렸어요, 포기할게요.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장난인 줄은 알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성장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필요도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른 시기예요. 오늘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제까지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한 날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노력하면 앞으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서 과연 될까?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무조건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더라도 지금의 여러분들은 그것을 노력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키에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포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들의 앞날의 어떤 시점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기회가 올 수가 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때까지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해온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키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다보니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키큰형이었습니다.